여전히 알 수는 없는 것이 있습니다. 뭐죠? 이제 좀 정치가 뭔지 좀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니 김성인 대변인 이거 너무하신 거죠. 네. 뭐 야지만 야 같지 않은 야. 집권 야당이라고 하고 네,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그 전에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더 심했어요. 그럼 기억이 안 나요. 에? 기억이 안 나요. 평소에 법사위원장을 한 적이 있어요. 처음 알았어요. 전혀. 위원장님께서 대변인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 대변인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대. 누가? 뉴스의 이면을 꿰뚫어보는 본격 속마음 정치 토크쇼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의 박지훈입니다. 네, 시사하는 개그맨 MC 장원입니다. 자, 오늘은 막전 막후의 형님들 모셨는데요. 김성애 열린민주당 대변인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요즘 많이 바쁘시죠? 크게 바쁜 건 없습니다. 뭐 라디오에, TV에 뭐 안 나오는 데가 없는 거. OBS에 나오고 나니까 다른 데서 불러주셔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근데 자꾸 기계처럼 이렇게 답변을 하셔가지고 로봇 같아요. 로봇 마음을 같다는 얘기 담고 많이 듣고 답변하는 있습니다. 것 같지가 않아서 확실한 거는 이 막전 막후 한 이후에 많은 방송을 하는 거는 그럼 사실이죠. 인과성은 예.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요. 오늘도 좀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자, 또 한 분의 형님 있습니다. 자, 이제는 교수님입니다. 장성철 대구 가톨릭대 특임 교수님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시사평론가 아니고 이제 교수님 되니까 얼굴이 아주 좋아지신 것 같아요. 아, 화장을 오늘 좀 진하게 해주시더라고요. 네. 그러면 대선 앞두고 역할은 그냥 교수님이 계속 머무시는 겁니까? 아니면 어딘가 캠프로 갈 가능성도 아직 남아 있긴 한 겁니까? 제가 이번 인생에서는 캠프에 못 갈 것 같아요. 갑자기 이렇게 객관화가 되세요. 예. 아니 제가 뭐 어디 캠프에 가면 네. 너 거기 가려고 터트렸냐 아, 뭐 이런 오해를 받기 쉽다. 큰 그림이었냐? 엑스파일? 그렇죠. 아. 저는 캠프는 못 갈 것 같아요. 안 가요. 못 가는 게 아니에요. 네. 자, 그리고 오랜만에 또 찾아오셨습니다. 네. 휴먼앤데이터 이은영 소장 자리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반갑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아마 여론조사를 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뭐 후보는 믿지 못하겠다라고 하고 문제 제기한 후보도 있지 많죠, 않습니까? 지금. 다 다른 모든 캠프가 다 그냥 앞서간 후보 말고는 다 믿지 못하겠다고 지금 하시는 것 사실 같아요. 1등 말고는 다 싫어하는 것 같아요. 맞아요. 네. 전혀 믿지 못합니다. 네. 예. 어쨌든 간에 여론조사는 중요한 거는 추세가 가장 중요한 게 아닌가. 그래서 좀 꼼꼼히 보되 너무 뭐 맹신할 필요는 없지 않을까 그렇죠. 생각이 참고 자료로 듭니다. 보셔야 되고요. 또 네. 같은 기관 것끼리 보셔야 되고, 그다음에 요새는 질문의 보기 문항이 좀 회사마다 다 달라요. 아하. 근데 그게 편차가 3에서 6% 포인트까지 나니까 그걸 조금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으시고, 요새 이제 그 다자구도로 많이 하거든요. 여야 네. 다 합쳐서 하는데 이제 앞으로 후보가 정해지면 다자구도보다는 양자구도가 중요해집니다. 네. 네, 학창 시절 이 성적표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저도 그랬거든요. 단 한 번도 내 실력에 맞는 점수를 받아본 적이 없다. 믿어본 적이 없거든요. 네. 비슷한 것 같습니다. 예? 높았어요, 낮았어요? 항상 낮다고 생각했죠, 저는. 예. 근데 선생님들은 잘 나온 거라고 하시더라고요. 자, 좋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총장님이 호응해줄지 모르겠지만은 대동소이입니다. 우려가 있으셨던 분이 있다고 한다면은 저는 그건 기우에 가깝다. 그거를 가지고 너무 쪼지 말라는 게 오늘의 교훈입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정권 교체 하겠습니다.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우리 제1야당에 입당을 해서 정정당당하게 초기 경선부터 대선 필승 화이팅! 캠프에는 입당파와 독자파가 있었어요. 근데 지난 주말을 이후로 독자파가 세력이 상당히 후퇴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정치인들이 전면에 나서지 않았습니까? 정치인들 대부분은 다 빨리 입당합시다. 국민의힘 후보 돼야 됩니다. 경선에 참여합시다. 이런 주장을 하는 분들이고 그분들이 좀 더 강한 발언권을 갖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 네. 또 하나의 징조는 이준석 대표가 계속해서 야 빨리 입당하세요. 입당 안 하면 소용없습니다. 막 이런 얘기를 했잖아요. 네. 공개적으로 만났어요. 치맥. 예. 그 공개적으로 만났다는 것 자체가 나는 국민의힘 후보예요. 국민의힘 입당할게요. 그런 사인으로 보여지는데 네. 왜냐하면 9월 15일 날 1차 컷오프를 한다고 그랬어요. 네. 그럼 대략 8월 20일 정도부터 대선 후보들의 대리인들이 모여서 경선 룰을 협상할 수밖에 없어요. 네. 그럼 경선을 협상을 하지 않고 나중에 입당을 한다? 그것은 상당히 좀 경선에서 불리할 수 있기 때문에 입당을 하고 뭔가 문제가 생기면
이게 모든 것을 윤석열 후보가 이준석 대표랑 상의할 수 없거든요. 네. 내부에서 누구하고 상의를 해야 되는데 지금 현재 있는 검찰 출신 변호사 조직 혹은 교수 조직 가지고는 당에 들어가서 전화기를 들어서 서로 전화할 데가 없거든요. 아, 전화할 때도 이번에 없다는 들어온 분들은 각 분야별로 담당을 나눠서 아하. 룰 협상한다 그러는데 그거 저기 뭐 국장님하고 연락 좀 해봐 주실래요라고 이야기할 사람들을 다 이렇게 모은 거죠. 그래서 그래서 의미가 있네. 요렇게 움직일 때 쟤네들은 이런 수를 쓸 겁니다라는 조언을 해주는 사람이기도 하고요. 예. 그래서 이번에 대거로 국민의힘 인사들을 받아들인 것은 제가 보기엔 입당의 전제 조건이긴 했다. 수요일, 예. 목요일 이제 발표되는 여론조사를 보면은요, 윤석열 총장의 지지율이 하락 추세가 멈추고 좀 올라갔어요. 그 이유를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보면 네. 지난 뭐 일요일 날 이준석 대표랑 만나고 난 이후에 국민의힘 지지층을 대상으로 했을 때 대략 10%가 뛰었더라고요. 뛰었다. 보통 한 48% 내외의 국민의힘 지지층으로부터 지지를 받았는데 네. 지금 대략 58% 내외의 지지를 받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지지율이 정체나 아니면 좀 올라갔다. 그렇게 보여지면은 일단은 국민의힘에 계신 분들이 아니 우리 당 후보하는 게 맞다. 빨리 들어와라. 그런 명분이 더 강해진 것이다. 네. 라고 보여집니다. 근데 윤 전 총장이 이제 했던 발언들 몇 개가 또 크게 논란이 되지 않았었습니까? 그런데 이번에 이제 캠프 확대 후에 윤석열 전 총장이 난 이제 뭐 감독 말고 배우만 하겠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윤석열 총장이 바라는 그 중도층 잡기 과연 이 현실화될 수 있을까요? 이게 이소영님? 지금 그 우리 장 소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율이 굉장히 중요한 변수가 되는데 네. 그 일단은 자기가 배우가 하겠다라고 말한 거는 굉장히 이제 좀 정치가 뭔지를 좀 깨달은 것 같아요. 아. 그래서 그렇게 해야 돼요, 후보는. 근데 그동안 그걸 안 하고 자기 판단에 의해서 뭔가를 하려고 계속 하다가 실수가 계속 나와서 지지율이 계속 떨어졌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지금 문제는 이제 감독이 없다는 게 문제인데 감독을 빨리 선임을 하시고 배우를 하셔야 될 것 같고 그다음에 이 스타일 자체가 제가 보기엔 하루아침에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분 스타일이 그러니까 뭔가 좀 굉장히 양면적인 그 성향이 있는 스타일이시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어떤 측면에서 사람들이 이분을 좋아했던 게 강한 모습을 좋아했었는데 이걸 갑자기 이제 너무 서민적이거나 이렇게 확 바꿔버리면 그나마 가지고 있던 지지율도 빠질 가능성이 있고 네. 특히 그 중도층과 관련해서는 이분이 이제 지지율 하락을 예견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우측으로 좀 포지셔닝 이동을 하셨거든요.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장 소장님 엑스파일과 장모 구속 이후로 막 10%포인트가량 지금 빠진 상태인데 여기서 그나마 다시 중도층 잡겠다고 포지셔닝을 또 이쪽으로 이동하면 또 빠집니다. 이상하죠. 지지율이. 예. 네. 이준석 대표도 윤석열 전 총장 위험하다 뭐 이런 발언하다가 중진들이 좀 가만히 있어라 한마디 먹었고요. 윤석열 총장 입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하지만 상당히 좋진 않아요. 두 사람 다 입장이 좀 비슷한 건가요? 뭐 급해서 만났다고 봐야 됩니까? 어떻게 봐야 됩니까? 크게 만난 거를 좀 제 취재를 해보니까 취재. 네, 예. 이준석 대표가 윤석열 총장한테 직접 연락해서 전화해서 좀 만납시다라고 했대요. 아하. 그래서 실무진들끼리의 어떤 뭐 조율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네. 두 분 사이의 약속이 확정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준석 대표가 만나고 싶어 했던 이유는 당 대표로서 대선 후보들을 안정적으로 좀 관리하고 있다. 네. 그런 이미지를 주고 싶었던 것 같고 윤 총장 같은 경우에는 이준석 대표가 본인에 대해서 아주 쓴소리, 좀 험한 소리도 많이 했잖아요. 계속했죠. 일단 만나면 만나서 좀 아부 좀 하면 좀 나에게 여러 가지 험한 소리를 안 하지 않을까? 그래서 그냥 책도 가져가서 사인도 받고 사인도 받았어요. 예. 아부도 많이 했잖아요. 예. 그래서 그런 차원이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두 분 잘 만나셨어요. 잘 만났다. 만나셔서 여러 가지 얘기를 서로 터놓고 얘기해야 돼요. 다른 쪽 누구 전원으로 아니면 언론에서 나오는 것만 가지고는 오해가 생길 수 아하. 있습니다. 소통은 상당히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려요. 자, 대변인님. 이게 제가 지금 뭐 남의 당에 조언할 일은 아니긴 한데요. 예. 윤석열 총장이 정권 교체 이미지를 지금 갖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여기에다 더해서 이준석 대표의 세대 교체 이미지를 본인이 다 가져갈 수 있으면 그렇죠. 이번 대선에서 굉장히 중요한 교두보를 확보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입당 외엔 다른 수가 없을 텐데 주변에서 어떤 분들이 조언하시는지 그 조언이 조언한 당사자를 위한 것인지 아니면 후보를 위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능력. 그게 정치인이 1번인데요. 그게 하루아침에 길러지는 거 아니라서 윤석열 총장 나가서 무슨 얘기할 때마다 많이는 안 떨어져요. 야금야금 떨어지는 모양새요. 지금은 조금 더 떨어지진 않는 것 같은데. 네, 아니 한번 여쭤볼게요. 네. 치맥 회동 이후에 네. 지지율
변동은 좀 어떻게 분석이 되고 지금 있습니까? 그 자료가 한 군데 거 나온 거 네. 보니까 일단 상승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국민의힘 지지층 안에서 한 3, 4%포인트 상승한 것 같아요. 아, 확실히 오른 건 사실이에요. 네네, 오르긴 올랐습니다. 네. 그래서 일단은 그 퍼포먼스 치맥 해동이 영향을 주긴 준 것 같아요. 그리고 그때 뭔가 이제 곧 입당할 것 같은 그런 걸 줬기 때문에 기대감을 그 지지층 안에서 좀 형성을 한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무당적의 대선 후보를 절대 좋아하질 않아요. 아, 이제 그렇죠. 그런 것과 관련해서 약간의 이제 기대 심리를 줬기 때문에 상승을 한 것 같고, 지금 문제는 이제 그 대통령 지지율이 상승을 했는데 이게 이제 결집의 흐름도 있고 확장의 흐름도 있고 좀 복잡하거든요. 네. 근데 윤석열 후보가 가장 많은 포션을 차지했던 게 부정평가층에서의 윤석열 지지율이었는데 네. 그게 좀 많이 빠졌다. 그래서 이걸 빨리 그러니까 회복할 필요가 있다. 아하.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어쨌든 간에 그런 전략을 위해서인지 몰라도 국민 캠프가 꾸려지긴 했습니다. 특히 국민의힘의 이 인사들이 주로 가버린 상황인데 윤석열 후보의 선거 캠프 공식 명칭은 국민 캠프입니다. 이학재, 함경우, 김경진, 신지호, 박민식, 이두아 전 국회의원, 윤희석 전 국민의힘 대변인과 함께 저는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당이 콩가루 같다는 비아냥을 누가 만들고 있습니까? 당내에서 당연히 뭐 제명 조치하라는 여론이 비등할 수밖에 없다. 이준석 대표 리더십은 괜찮나요? 괜찮아요. 그냥 약간의 소란, 혼란, 음. 갈등 요 정도지. 네. 뭐 대표의 리더십이 의심받거나 흔들릴 수 있는 그런 단계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다른 후보들의 지지율이 썩 잘 나오거나 생각만큼 나오지 않아요. 네. 그러니까 윤석열 총장과 경쟁을 할 거야, 할 수 있어. 그럴 만한 지지율이 안 나옵니다. 뭐 최재형 전 감사원장 같은 경우는 뭐 많이 올랐다고 하지만 올랐다고 해도 아직 약합니다. 한 자리예요. 예, 아직 약해요. 그리고 다른 뭐 홍준표 전 대표, 유승민 의원 다 미미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계속 윤석열 전 총장의 독주가 계속 강화될 것 같아요. 왜냐? 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 어느 정도 일정하게 뒷받침을 해주고 있어요. 그거는 정권 교체라는 이미지를 윤석열 총장이 완전히 다 가져갔어요. 정권 교체는 윤석열, 동질화가 돼버렸습니다. 아하. 그 지지율이 웬만하면 빠지지 않을 거다라고 보여져요. 우리 김성수 장님, 우리 그 갔던 사람들은 어떤 뭐 이학재 의원이라든지 뭐 어떤 의도로 갔을까요? 다음번에 활로가 어디에 있는지를 보고 가는 건데요. 지금 어허. 리더십 흔들리는 얘기하는데 2016년쯤 됐나요? 15년. 예. 15년, 16년에 민주당의 부동의 원탑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네. 직접 당대표가 됐는데 흔들렸던 거 생각해 보십시오. 나중에 당이 쪼개졌죠. 당시 예. 뭐 주승용 의원 기억납니다. 네, 어마어마했습니다. 예. 뭐 뛰쳐나가고 이랬는데 정당이라는 곳이 원래 그렇습니다. 그런 걸 생각하면 지금 이준석 대표의 가장 큰 장점은 뭐냐 하면 이준석이 나가면 이 당 어쩌지에 대해서 대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준석의 불만 있고 없고 이런 걸 다 두고 오케이 그럼 이번에 이 판에 이준석 대표를 무너뜨리고 이렇게 갑시다라고 할 때 이렇게라는 대안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준석의 리더십은 절대 흔들리지 않는다. 네. 아무도 흔들 수 없는 상태이고 그런 정도 수준에서 그런데 어쨌든 윤석열이 살아야 되는데 저렇게 당내만 해야 된다라고 말하니 저런 식의 이준석 대표의 태도는 맞지 않다. 우리가 지금은 잠시 헤어져도 곧 만날 것이다라고 뛰쳐나가는 것이고요. 여튼 그런 내용은 있겠지만 이게 국민의힘 존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지도부의 존재 자체를 흔들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당 후보를 놔두고 당박 인사 캠프에 이제 간 것을 두고 당내에서 뭐 해당 행위다 이런 뭐 비판이 있는데 징계 검토도 해야 된다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 국민의힘 내용에 시달리는 모양새인 것 같은데 잘 수습이 될까요, 결론적으로? 어떻습니까? 될 거예요. 제가 이 캠프의 인원 실무적인 이번에 바뀐 부분에 대해서 약간 좀 설명을 해드리면 네. 거의 이명박 전 대통령 때 청와대에 계셨던 분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략 이번에 한 20분 정도가 15분 정도가 임명이 됐는데 네. 거기에 한 40% 정도가 이명박 전 대통령의 뭐 청와대에 있을 때 행정관, 비서관 했던 분들이고요. 정진석 의원의 핵심 참모들이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2개를 맡게 됐어요. 아하. 그래서 이 부분도 우리가 지켜봐야 될 것 같고 예를 들면은 뭐 박민식 의원이 기획실장하고 그렇죠. 신지호 의원이 뭐 부실장하고 이렇게 하는 것을 보면은 일단은 정치를 아는 전직 국회의원들의 말을 좀 듣겠다. 캠프 초기에 여러 가지 상황들을 좀 정리를 좀 해달라. 그러한
메시지로 보여집니다. 입당 안 하면 자를 거야. 막 협박이 아니라니까요. 이거는 용인이라고 봐요. 저는 배려. 살살 꼬셔가지고. 캠프의 사람들이 후보한테 가서 우리 잘리니까 그렇지. 입당합시다. 그 얘기를 하라는 거네요. 꼬셔가지고 입당을. 치맥 회동할 때도 뒤에 앉아 있는 김병민 위원장한테 제가 그 가리키면서 윤석열 총장한테 총장님 8월에 안 들어오시면 저 사람 제명이에요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윤석열 네, 잘리든지 말 상관없다고 제가 그냥 말 좀 할게요. 어떡합니까? 저 좀 보고 얘기해 주세요. 예. 그러니까 우리 가면은 다 그냥 이렇게 꼬셔가지고 다 이제 국민의 후보 되도록 노력을 할 테니까 입당합시다, 들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얘기한 것이 아닌가 라는 생각이 듭니다. 좋습니다. 자, 치맥 해동 또 캠프 관련해서 이분을 또 얘기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분 사실은 은퇴한 것처럼 보이는데 항상 이 주변에 있음에도 항상 또 언급이 되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입니다. 이 김병민 최고가 이 얘기를 뭐 제대로 한 건지 모르겠지만 김종인 위원장께서 만약 극구 반대했다면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윤석열의 국민 캠프에 참여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정도는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국민 캠프 가기 전에 김종인 위원장하고 얘기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고, 근데 김종인 위원장은 아니다라고 하는데 그냥 물어볼게요. 했나요, 안 했나요? 제 스토리 말씀드릴게요. 그냥 이거 화끈하게 됩니까? 이 자리에 부담 없이 얘기하십시오. 부담 또 없이 얘기할게요. 안 되면 편집되니까요. 예. 그 김병민 네. 그리고 윤희석 대변인 같은 경우에는 김종인 위원장이 먼저 불렀어요. 불러가지고 자, 내가 사실은 직접적으로 윤석열 총장을 만나지는 않았지만 네. 제3의 신뢰할 수 있는 메신저를 통해서 긴밀하게 여러 가지 얘기를 나눴다. 근데 지난 한 열흘 전에 대구 갔다 온 이후에 윤석열 총장이 도와달라고 많이 나에게 요청이 왔다. 네. 내가 살펴보니까 아무리 봐도 다른 후보들 지지율도 안 오르고 깜도 없는 것 같고 윤석열 총장 고쳤어야 된다. 그러니까 너희들 가서 좀 일을 해라. 둘 다 가서 저기 대변인을 해라. 근데 저기 위원장님께서 대변인 하라고 그러면 저희들 대변인 하는 겁니까? 라고 물어봤대. 누가? 김병민하고 윤희석이. 그랬더니 내가 다 뭐 연락해 놓을 테니까 기다리고 있어. 잘 준비해.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야. 그 다음 날 이제 윤석열 총장으로부터 양 대변인들한테 전화가 가서 저희 대변인 좀 맡아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일이 진행이 됐다. 이것을 보면 김종인 위원장의 어떤 허락, 용인, 그리고 적극적인 권유가 있었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어요. 정말 이 치맥 또 그리고 국민 캠프의 막전 막후를 지금 우리 장성철 총장이 알려주셨는데 어쨌거나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제일 심기가 불편한 사람은 최재형 전 원장이 상당히 불편해 보여요. 이래 되면 윤 전 총장과의 차별화를 위해서 입당도 빠르게 했는데 너무 빨리 돌아왔는 거 이 아닌가요? 상황이 지금 그 일상생활에서도 친구들 모임에 제가 딱 가자마자 이제 딱 왔는데 갑자기 몇 명이 이렇게 주섬주섬 일어나서 딱 집에 간다 그런 그러면 모습이에요. 되게 서운하거든요. 지금 나 따돌리나? 지금 이 정도면 빠르게 안착하고 어떻게 있는 거 아닙니까? 윤석열 잘 지지율도 안착되고 있는 겁니까? 지금 그런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지난주 조사 나온 거 보니까 5에서 이제 8로 넘어가는데 그럼 네. 조금 있으면 이제 10으로 넘어가거든요. 10으로. 그리고 지금 윤석열 전 총장의 지지율, 고연령층 지지율 빠진 게 지금 이쪽 최재형 후보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부정평가, 대통령 부정평가층에서도 거의 한 지금 10% 정도 지지를 네. 하니까 이동을 좀 하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울경 지역에서 좀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어요. 13% 정도 나오니까 국내인 지지층도 한 그 정도 나오고 아하. 그래서 지금 일단은 입당의 시기가 굉장히 좀 적절했다. 왜냐면 윤석열 후보가 빠지는 그 상황에 그냥 깔끔하게 입당한 그 타이밍이 좋았고 그렇죠. 그다음에 그 첫 번째 그 행사를 부산에 가서 그 자원봉사를 했잖아요. 네. 그것도 굉장히 이미지가 나쁘지 않았고 아하. 그다음에 그 김영우 상황실장이 되게 호평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잘한다는 얘기도 네, 있어요. 자기를 도울 그 사람에 대한 인선도 평가가 좋았고 그리고 불필요한 걸 지금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요일로 관심이 좀 모아지고 있는데 사실 이제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의 컷오프가 진행되고 난 다음에는 어찌 될지 모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인지도가 낮은 상태에서 이제 관심을 모았지만 당내 후보들이 가만히 두지 않을 거거든요. 네. 여기를 때리는 게 제일 좀 빨라요. 자기 지지를 상승시키는데. 그러네요. 네. 자, 그 우리 장선호 소장님 또 항상 하던 말 있어요. 텐텐. 네, 장성철 이론이 있죠. 장성철 정치 이론이 있습니다. 네. 어떤 정치인이든 텐텐을 해야 된다. 네. 10%의 10명의 의원의 지지. 텐텐으로 가고 있는 겁니까 지금? 아직 힘겨워 보여요. 안 됩니까? 좀 아직 힘들어 보여요. 그러니까 대략 보름 정도 지났는데 네. 아직도 10% 두 자리 숫자 나오질 않았고요. 지지하는 의원들의
여러 가지 목소리가 나오질 않고 있어요. 그것을 뭐 억누르고 있다라고 본인들은 얘기를 하지만 네. 이것은 아니 지지하겠다는데 그걸 왜 억누릅니까? 지지하는 의원들이 별로 없다라는 반증으로 보입니다. 이 부분만큼은 하루속히 최재형 원장 측이 시급히 달성해야 될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네. 앞으로는 본인의 경쟁력을 스스로 보여야 돼요. 본인의 메시지와 행보를 통해서 나는 윤석열이 만약에 꼬꾸라지면 내가 대체제가 될 수 있어요 라는 실력을 본인이 보여줘야 된다라고 네. 말씀드려요. 뉴스 코멘터리 막전 막후 매주 토요일 저녁 7시 55분에 방송이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습니다. 제발요.